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정리하는데 이런 거는 지금 출력하지 여러분들 지금 출력이 다 되어져 있죠, 그죠? 다음에 출력하지 말고 나중에 이런 거는 한글 파일로 출력을 해가 줘야 되거든. 이렇게 하면 양이 많아서 안 돼. 그거는 1월 달에 출력을 해가지고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낱말만 익숙을 시킵니다. 자, 뒤로 기대세요. 뒤로 기대고 오늘 배웠던 걸 정리를 하고 마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목, 경계, 면적 이렇게 배웠거든. 자, 처음에 지목입니다. 지목. 우리나라 지목은 그냥 간단하게 토지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 그럼 토지의 종류는 28개가 있는데 이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는 사용하는 용도는 배우는 곳입니다. 그럼 배우는 곳은 전부 다 학교 용지라는 것이고 차가 다니는 길은 통행입니다. 통행. 그럼 통행으로 이용되는 곳은 도로라고 한다. 우리가 아파트 가면 다용도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용도가 다양하니까 다용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지목은 토지의 종류이다. 이것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목의 설정 원칙이 있거든. 그 법에는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 4개가 있었죠. 그 4개는 하나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나라 지목은 법으로 정한다. 그게 법정 지목이고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1개만 해야 된다. 이게 1필 1목이고 한 필지의 지목은 1개만 해야 되니까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이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고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영속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의 종류는 28개가 있거든. 그 28개. 전, 답, 대. 이거는 외자예요, 외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염전이 있다, 묘지가 있다, 임야가 있다, 공원이 있다. 이런 거는 2글자짜리예요. 과수원이 있다, 광천지가 있다, 유원지가 있다, 양화장이 있다, 사백지가 있다, 주차장이 있다, 잡정지가 있다. 이런 거는 3글자짜리예요. 절도용지, 소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창고용지, 종교용지, 목장용지 이런 거는 4글자짜리예요. 주유소용지 이건 5글자짜리예요. 이런 거는 외우지 말고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을 등록할 때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정식명칭을 사용을 하고 도면에서는 부호로서 사용을 한다. 이때 두 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24개 공부할 필요 없고 두째 글자 차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4개거든. 4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러면 딱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탁탁탁 정리를 해봤거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전하고 답의 차이가 뭐냐. 그때는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 뭐다? 전.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뭐다? 답. 그래서 얼마나 쉬워요. 물을 이용한다 이러면 답. 안 한다 이러면 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것은 뭐다? 광천지. 운송하는 거는 뭐다? 잡종지. 그걸 딱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이 있고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 있거든. 부설 주차장은 주지목을 따라가고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맞죠? 네. 여기도 이 글자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소규모가 들어가면 국어, 안 들어가면 하천. 이렇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은 잡종지라. 그러나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연의, 그러니까 하천, 국어, 유지거든. 그럴 때 하천하고 국어는 물이 흐른다. 유지는 물이 고여 있다. 됐죠? 그럼 하천은 물이 흐른다 이러면 자연의 유수. 국어도 물이 흐른다 이러면 자연의 유수. 그럼 자연의 유수 뭘 갖고 구분하느냐? 소규모. 그럼 인공적인 수로는 자연의 유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공적인 수로가 들어가면 국어. 소규모가 들어가면 국어.
맞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목은 독립성을 갖춰야 독자적인 지목이 됩니다. 그러나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세 가지가 있는 그걸 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과수원, 목장, 용지, 묘지. 그러면 과수원 안에, 목장 안에,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지목을 뭘 한다? 대. 그렇다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법 시간에 예외가 딱 나오는 거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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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한다 이렇게 내거든. 그럼 1번 해볼게요.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로 한다 이러면 OX다. X.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뭐다? O. 그럼 광천지에서 제외하니까 뭘 한다? 잡종지. 이런. 그럼 시험에는 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광천지를 제외한다는 것은 광천지 이단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잡종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시험에는 이렇게 냅니다. 광천지로 한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 광천지에서 한다? 제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소금을 동력으로 바닷물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나 공장 용지 이다면 O입니까? X입니까? X. 다시 O. 염전이다면 O입니까? X입니까? X. 그럼 시험에는 염전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염전이 아니고 시작. 공장 용지.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의 지목은 시작. 잡종지. 맞아요? 네, 잡종지. 제가 여러분들 지금 표현을 제가 좀 잘못했고 있구나. 제가 지금 썼던 거는 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럼 법을 그대로 쓸 때 요 글자에다 전부 다 뭐라고 썼냐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염전에서 제외한다.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여기는 뭡니까? 주유소 용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시험에는 제외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 그럼 틀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공장 안에 송료시설은 공장 용지잖아요. 법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공장 안에 송료시설은 주유소 용지에서 제외한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는 말이지. 무슨 용지다? 공장 용지. 그러면 설명을 다시 할게요. 여기는 광천지 이다면 X죠. 그럼 무슨 지란 말이고? 잡종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염전 이다면 뭡니까? X. 그럼 무슨 용지다? 공장 용지. 그럼 여기는 주차장 이다면 뭐다? X. 무슨 용지다? 잡종지. 그럼 여기는 주유소 용지 이다면 뭐다? X. 그럼 무슨 용지다? 공장 용지지.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란 것 같은데, 표정이. 알았죠? 네. 시험에는 이렇게 냅니다. 그럼 전부 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아파트,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법에는 이래 놉니다. 도로에서 제외한다 이래 쓰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는 도로이다 이래 낸다 이 말입니다. 도로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도로에서 제외한다니까 아파트 안에 통로는 뭐다? 대. 공장 안에 통로는 시작. 공장 용지. 유수를 이용한 요터장, 간호장의 토지는 채용용지입니까? 하천입니까? 하천. 그럼 채용용지 이다면 X. 채용용지에서 제외한다면 뭐다? O. 그럼 하천이다면 뭐다? O. 이렇게 글자를 만들죠. 그 다음에 학교,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사적지이다.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제외. 그럼 학교 안에 문화재는 학교용지.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는 종교용지. 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임야인데 꼭 잡종지로 써요. 산림 및 원해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토지는 임야. 근데 항상 시험에는 잡종지라고 씁니다. 요거는 지목이 뭐라고 해야 된다? 임야. 임야다. 자,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이제 경계로 갔거든, 경계. 경계는 원래 시험에 나올 때는 하나는 경계 결정의 기준, 하나는 지상 경계점 등록 이 두 개를 갖고 시험에 해마다 이게 번갈아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첫 번째,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경계는 도면에서는 선으로 표시하고 땅 위에서는 담장, 논두렁, 밭두렁, 울타리로 표시한다. 이해했어요? 네. 자, 두 번째,
이 표현은 지문을 그대로 떨어 띄웁니다.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나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마다 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시작. 중하 있다면 뭐다? 하다. 절토는 뭐다? 상다. 해면과 수면은 최대 만조의 최대 만서의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 본인이 외워야 돼요. 맞죠? 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봅시다. 지력소관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거든. 그럼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해야 하네요. 해. 시작.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7개거든. 소재, 지목,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는. 그러면 오늘은 소재, 지번 이것만 딱 외우세요. 모든 장부의 소재 지번은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 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감은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지. 딱 그래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면적이거든. 처음에 딱 이렇게 딱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처가 7개가 있는데 일단 500, 600을 하나, 1000에서부터 6000을 하나 이렇게 딱 묶고 500, 600인데 법에는 500, 600이라고 안 쓰고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선호부를 비치하는 지역 이렇게 쓰고 여기는 1000에서부터 6000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좌측입니다. 경위의 청량 이러면 평판 청량. 좌표 면적 계산법 하면 전자면적 측정기. 여기는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 제곱미터로 한다. 여기는 시작. 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 제곱미터로 한다.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여기는 제곱미터. 여기는 0.05. 여기는 0.5. 이렇게 딱 가져가면 돼. 됐다 안 됐다? 오늘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해놔놓으세요. 이걸 10번 듣게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거, 2개로 나누는구나. 그것만 알고 가면 돼. 2개로 나누는구나. 이거 전부 다 2개로 나눠놨지. 맞아요? 네. 그럼 아까 전에도 자연의 일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자연의 일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를 딱 2개로 탁탁탁 나누어 가잖아요. 맞다, 맞다? 그러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